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창원 시민이라면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곳, 바로 마산 하포구 서성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곧 없어질 것만 같았던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최근 타 지역 집결지 업주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대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나오셨고요. 법률적, 행정적 해석을 도와줄 하귀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 15년째입니다. 법상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이게 과거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나하고 네.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제정이 됐어요. 예.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의 법이 보면 윤락행위, 그러니까 이제 윤리가 떨어졌다라는 네. 그런 행위를 뭔가 여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그래서 남자는 윤락행위 상대방이 되는 정도 이 개념으로만 이해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산 성매매 그 집결지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2000년, 2004년도에 업주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둬놓고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네. 들불처럼 여론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것이 왜 여자에게만 문제냐, 그리고 업주들 그렇게 하는 건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개념 자체가 이제 성매매라는 돈을 주고 받는, 그래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는 남성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는 그런 개념 자체를 바꾸었고, 네. 그리고 강제, 폭행, 감금 등으로 인해서 좀 강제하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고, 네. 더 나아가서 국가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아예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행된 지 한 15년이 지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는 성매매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접근하고 하던 것들이 네. 가는 것도 또 어떤 성매매라는 어떤 이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네. 전국에 많이 산재했던 그런 기관들이 없어진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성매수라는 행위의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퍼졌다는 점, 그리고 또 그런 업계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어떤 지원해야 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는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말씀처럼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진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서성동 지역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군산 계복동의 성매매 여성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곳이 그 성매매에서 감금돼서 인권 유린됐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성매매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네. 근데 그 경남 도내 유일한 집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는 이 서성동에는 사실상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이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마산 개항 시기에 그 철도 건설 시기에 1905년도에 여기가 유곽이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한 114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마산 서성동이 성매매 방지법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한 47개, 한 250명 정도 이 정도 규모였다가 법이 시행하고 난 뒤에는 25개 업소가 네. 60여 명 정도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다시 보니까 24개 업소에 한 100여 명 정도로 늘었다고 지금 네. 파악이 되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산 장미마을이나 대구 자갈마당 이런 것이 폐쇄가 되고 있는데 폐쇄되어 있는 지역의 업주들이 서성동으로 모이고 있다는 그런 지금 소문이 있고 실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업소가 업주와 여성 종사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게 경찰과 창원시의 소극적인 단속이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어떤 경찰이나 창원시에서 이 단속을 나가고 또 어떤 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경찰분이나 또 창원시 관계자들도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단속이 되거든요. 우선은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범법, 네. 법 위반 행위, 범죄니까 경찰은 그에 대해서 단속하고 또는 적발하고 체포하고 또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현행범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범죄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경계를 서는 것은 경찰이 할 일이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은 데 대해서 막 잡아가지고 어떤 취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단속에 24시간 늘 붙어 있을 수 없다는 한계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그 행정당국인 창원시도 이것이 이제 불법 증개축의 우려가 같은 어떤 건축법상의 단속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그 자체로 어떤 뭐 이것을 폐쇄하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도 좀 미약하고 언제든지 경찰은 범죄가 있을 때 그곳을 가서 단속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건축법 위반 어떤 항공 촬영을 통해서 법 위반 부분을 평가할 정도 외에는 네.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가서 단속하고 이럴 수가 없고 또 여기가 이제 여인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숙박업이란 그래서 공중위생법상 어떤 숙박업 어떤 지도 계도의 방법으로 가긴 가는데 무등록도 많고 네. 또 숙박업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안 하는 곳도 많고 무엇보다도 단속과 처벌과 이행강제금 이런 걸 부과해도 워낙 업주와 종사자들이 바뀌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서성동 집결지 1km 내에 학교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곳을 오가는 학생들이 무방비로 좀 노출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정말 우리 그 어른들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것인데요. 학교 경계 담장 밖에서 절대 보호구역이 한 50m면 200m까지는 상대 보호구역이고요. 네. 그 안에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3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경 1km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여기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아이들이 지금 매일 아침에 통학로를 지나다니고 또 도로에서 보면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보여 있다는 이거는 그럼 청소년이 지나면 나는 갈 수 있는 곳인가? 성인이 되면 갈 수 있는 곳인가? 거꾸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이 매번 아침에 등하굣길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저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네. 맨날 여인숙이라고 적혀 있는 곳인데 저게 뭘 뜻하는 것인지 네.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좀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런 곳이 있다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어떤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적인 공간 하나 없지 않습니까? 뭐 지역의 바다라고 뭐 얘기하는 교육청 도서관도 있지만 요곳에 그것도 하나도 없고 문제는 게 이런 불법과 범죄가 그대로 이제 판을 치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이곳에 이미 매일 나쁜 것을 학습하고 있고 어른들이 학습을 시키는 결과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밤에는 요즘 뭐 그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이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주민들이 살고 주거지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뭐 여름 되면 특히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고 또 뭐 밤새 이런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 있어서 이런 실정에 주민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이들 교육에는 그 환경이 정말 중요하단 말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곳이 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가능한 제재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m 안에는 절대 보호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또 200m는 상대 보호구역인데 거기에 청소년 유해업소, 성과 관련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곳에 그런 것들이 업장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가깝고 또 그 동네에 이제 결국 아이들, 학생들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서 네. 주 관심은 이제 교육청이 관심을 가질 거란 예. 말이에요. 근데 교육청은 단속이나 어떤 처분할 권한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창원시에 단속하고 좀 폐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로서도 그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단속에 또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강남구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곳이 네. 폐쇄가 되면 이게 풍선 효과로 다른 곳으로 또 전이가 되거든요. 네.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그런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그냥 폐쇄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창원시도 점점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또 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대책까지 같이 가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폐쇄를 생각하고 이 강남구의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행정 단속에 한계가 있다지만 사실 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선 지방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고 현실화하겠다 했지만 결국 뭐 실제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일각에선 없애지 못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억측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시니 그 견해가 아마 좀 맞지 않을까 생각도 저도 들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약이기 이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우리가 법률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집행을 네.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공약을 얘기하기 이전에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 2013년도에 그 홍준표 도지사가 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이제 계획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되지 네. 않겠나. 근데 어떤 분들은 된 거 아니냐고 아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장이나 뭐 네.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사실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요.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다고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여기가 보면 이제 여인수기라 된 것은 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금 여기 단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불법 건축물들이 지금 행행하고 있는데요.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어쨌든 행정 대집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국유지에 지금 건물이 올라와 있는 곳이 있어요. 국유지 도로에 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이 그동안 좀 지나간 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이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만큼 행정에서 당연히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 역시 신고를 하면 뭐 단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여기가 성매매업을 하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건물주에 대해서 사실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러니까 호객 행위를 한다든지 직업을 소개해 준다든지 그 건물에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건물주에 대해서는 평시에 그 단속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단속했던 건수가 한 건이라는 정도로 얘기했었던 거는 네. 분명히 안 했다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네. 그리고 그만큼 공식도 어렵지만 이제 안 했다는 거는 결국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걸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이 한계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계가 참 그게 좀 일선 단속 공무원들도 어려워하는 것들이 네. 가장 강력한 처벌은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는 그 건물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건물주가 그 월세 받으려고 괜히 그 이런 걸 세를 줬다가 자기가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를 못 주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네. 문제는 이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점조직 비슷하게 금방 사람을 바꿔버리고 예. 가설인 그러니까 허무인을 내세워 가지고 어떻게 단속의 효과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네. 숨고 숨는 숨바꼭질 같은 이런 형태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반면에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강제로 폐쇄하는 그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겠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대포 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법 성매매 전단지 같은 데 보면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진 찍어서 시에 얘기를 해주면 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번호에서 3초마다 전화를 걸게 해가지고 네. 통화 중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속할 수 없도록 오. 만들어버리는 아이디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행정상 또는 경찰의 단속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틈새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도 얼마든지 예. 이렇게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자체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 이렇게 단속의 허술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답답한 여성단체 또 지자체 의원들이 경찰청장을 찾아갔다가 약간의 소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정말 경찰청장과 여성인권단체가 같이 마주 앉아서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기자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기자가 동석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해프닝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날 도경이 앞으로는 이제 뭐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고 또 여성단체들과 이 현실을 잘 바라보고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뭐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다만 이런 언론이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좀 보상해주고 또 이런 현실을 좀 생생하게 알려서 경찰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 될 거라는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하여튼 이런 그 현실이 제대로 아직까지는 좀 불통의 문제가 아니었나 좀 유감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달라질 거라 어쨌든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단속과 처벌 강화 또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인데 그래도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폐쇄 이후 대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남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경남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률상으로 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아를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법령상에 사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와 시가 같이 해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타 지역에 보면 성매매 직결지 폐쇄가 단지 그 지역을 정비하는 눈으로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던 성매매 여성들, 이 종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핵심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적어도 오랫동안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요. 네. 또 나이 드신 분은 어릴 때부터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생활 기반들이 좀 부족합니다. 네. 이런 모든 걸 감안을 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분들의 그 심리 상담에서부터 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시간을 두고 생계를 보존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만약에 경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관련 조례도 다시 정비를 해서 자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창원시도 못지않게 이 부분들은 지금 시의원님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창원시가 뭐 항일 독립운동 100년에 지금 기록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빨리서 이게 여기가 또 개항이 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 수탈도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일제의 그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매매 직결지 이 문제를 정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창원시와 함께 경남도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정말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역시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 같은 건 없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 특정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또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최근에 창원시의회 박선혜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3.15 민주공원으로 만들자. 도민 시민 68%가 찬성한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도 몇백억의 예산이 들거든요. 대구의 자갈마당이나 또 청량리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 계획으로 도시 재개발 정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단속과 처벌과 또 어떤 신고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도시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자연스럽게 해소를 해야 되고 네.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그냥 몰아만 낸다면 주택가로 다 네. 들어가고 해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들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마산 하포구 서성동이 있는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창원시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